서울의 밤하늘 아래 남산타워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세아는 구조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그녀는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다. 타워 전망대에서 한 여자가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세리야,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는 바로 그녀의 연인, 세리였다. 세아는 재빨리 로프를 던져 세리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세리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제 끝이야, 세아. 우리 관계를 가족에게 말할 거야. 세리의 말은 세아의 가슴을 찔렀다. 세아는 세리를 안아 올리며 속으로 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리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세아는 구조대에서 일한 지 5년째였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짧은 머리, 항상 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드러운 면이 있었다. 세리와의 만남은 2년 전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작됐다. 세리는 피해자였고 세아가 그녀를 구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세리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세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리는 예술가로 갤러리에서 일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다. 그녀의 긴 머리와 우아한 몸짓은 세아를 매료시켰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세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직 군인으로 딸의 정상적인 결혼을 기대했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사회의 눈을 의식했다. 세리는 자신의 가족과도 갈등이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부유한 사업가로 딸의 미래를 위해 이성 결혼을 강요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웠지만 점점 압박이 커졌다. 세아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녀는 세리에게 속삭였다. 세리는 우리 사랑은 진짜야. 숨기지 말자고 했지만 세아는 두려웠다. 그날 타워 사건 후 세아는 세리를 집으로 데려왔다. 세리의 팔에 상처가 있었고 세아는 조심스럽게 치료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의 가족이 나를 싫어할까 봐.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 혼자서는 안 돼. 세아는 세리를 안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세아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세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세아는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세리와 세아의 모습을 보고 직감했다. 너희들. 설마. 세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구조대원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야. 세아는 무릎 꿇고 사정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세리는 제 인생의 일부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랑은 용납 못해.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사회가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내 미래가 망가질 거야 라고 말했다. 세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세리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잃을 수 없었다. 세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스쳤다. 세아는 직장으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세아, 너 레즈비언이야? 한 동료가 물었다. 세아는 부정하지 못했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개인사지만 팀 이미지를 생각해.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세아는 고립감을 느꼈다.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그녀는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세리. 가족 때문에 세리는 살아. 하지만 나도 아파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헤어지기로 했다. 하지만 세아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밤에 세아는 혼자 산책했다.
서울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커플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왜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을까? 그녀는 세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리의 미소, 그녀의 손길이 그리웠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이 컸다. 세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가족을 버릴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세리는 세아를 찾아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을 설득해보자. 세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세리의 눈빛에 흔들렸다. 갈등은 깊어졌다. 세아의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세아는 임시 숙소로 이사했다. 세리는 그녀를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세리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세리의 어머니는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세리는 상처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그러나 사회의 정형은 그들을 짓눌렀다. 세아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이미지가 안 좋아 라는 이유였다. 세아는 세리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다른 LGBT 커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세아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덤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다. 세아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세아는 구조대 훈련 중에 실수를 저질렀다. 마음이 산만해서였다. 동료가 다쳤고 그녀는 책임을 졌다. 상사는 집중해, 세아. 개인 문제가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세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세리에게 털어놓았다.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이 세리는 아니야.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세리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었다. 갤러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세리가 여자를 좋아한다던데? 두 사람은 서울의 카페에서 만났다. 세리는 우리 해외로 가자. 한국은 너무 좁아라고 제안했다. 세아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세리는 화를 냈다. 가족이 내 행복을 막는다면 대화는 격렬해졌다. 세아는 너를 사랑하지만 뿌리를 잃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떴다. 세아는 후회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음 날 세아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교회에 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했다. 세아는 절망했다. 어머니는 몰래 세아를 도왔다. 아빠가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세아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다. 그녀는 세리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함께 싸우자. 그러나 배신이 시작됐다. 세리의 친구가 두 사람의 관계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사진과 함께 레즈비언 커플지라는 캡션이 달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세아의 직장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지게 사실이야? 팀의 피해가 가라고 물었다. 세아는 인정했다. 네, 하지만 제 사생활이에요. 상사는 휴가를 내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라고 말했다. 세아는 분노했다. 왜 사랑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하나? 세리는 미안해했다. 내 친구가 실수로 하지만 세아는 의심했다. 실수. 일부러 한 거 아냐? 세리는 부정했다. 하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 두 사람은 싸웠다. 세리는 너는 항상 가족을 우선시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세아는 너도 나를 배신했잖아.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세아는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동성애는 죄인가? 그녀는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공유했다. 우리는 정상적이야. 세아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세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공개적으로 라고 말했다. 세리는 망설였다. 정말. 가족의 압박이 계속됐다. 세아의 아버지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빠가 아파. 심장병이 악화됐어 라고 말했다. 세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해쳤나. 세리는 자신의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저는 세아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안 돼. 얘 결혼해 라고 말했다. 세리는 울었다. 두 사람은 함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봤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다시 압박이 왔다. 세아의 직장에서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였다. 세아는 항의했다. 차별이에요. 법적 조치를 고려했다. 세리의 배신이 드러났다. 사실 세리의 친구가 아니라 세리 자신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미안해, 세아. 너를 압박해서 선택하게 하려고. 세아는 충격받았다. 왜? 나를 믿지 않았어. 세리는 너의 가족 때문에. 나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았어 라고 고백했다. 세아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관계는 파탄 직전이었다. 세아는 모든 것을 제고했다. 사랑과 가족, 사회 사이에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포기할까, 싸울까.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밤에 세리는 세아를 찾아왔다. 용서해줘. 나 잘못했어. 세아는 눈물을 흘렸다. 세아는 세리의 고백 후 관계를 재고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세리에게 말했다. 세리는 울며 사정했다. 미안해. 사랑 때문에 그랬어. 하지만 세아의 마음은 차가워졌다. 그녀는 혼자 지내기로 했다. 직장 문제는 여전했다. 상사는 복귀해. 하지만 조심해라고 말했다. 세아는 억울했다. 왜 그녀만 이런 대우를 받나?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말했다. 세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와 헤어져 라고 말했다. 세아는 아빠, 제 행복을 인정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세리는 세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싸우자. 세아는 흔들렸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컸다. 그녀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세아는 용기를 얻었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세아의 이야기가 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비정상적 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세아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다. 세아는 점점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리와의 재회는 우연히 일어났다. 카페에서 만났다. 세리는 미안해. 나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세아는 왜 배신했어? 세리는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 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세아는 용서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솔직하게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세아의 여동생이 관계를 알게 됐다. 동생은 언니, 괜찮아. 사회가 이라고 걱정했다. 세아는 괜찮아. 너는 이해해줘. 동생은 지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세아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모두 모여 이야기하자. 모임에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버지는 이런 사랑은 안 돼라고 말했다. 세리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중재했다. 시간을 주작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집에서 나가 세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세리와 함께 떠났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아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일했다. 세리는 갤러리를 옮겼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세아는 무시하자라고 말했다. 깊은 밤, 세아는 세리에게 우리 결혼할까? 라고 물었다. 세리는 한국에서 가능해, 세아는 잔이지만 해외에서 두 사람은 꿈을 꿨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세리의 부모가 개입했다. 돈을 끊겠다라고 말했다. 세리는 고민했다. 세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은 자유예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혐오 댓글도 많았다. 세아는 강해졌다. 그녀는 LGBT 단체에 가입했다. 세리의 선택이 왔다. 그녀는 부모와 대면했다. 저는 세아와 살겠어요. 부모는 넌 우리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세리는 상처받았지만 결정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갈등은 계속됐다. 세아의 아버지가 다시 입원했다. 세아는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미안하다. 내 행복을 생각했어야 했어 라고 말했다. 세아는 울었다. 화해의 싹이 텄다. 화해는 천천히 진행됐다. 아버지는 퇴원 후 세아를 불렀다. 이야기하자 세아는 세리와 함께 갔다. 아버지는 내가 잘못됐어. 사회가 변했나 봐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안았다. 세아는 기뻤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세리도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세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했다. 사회적 변화가 느껴졌다. 한국에서 LGBT 권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아는 시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싸워야 해. 그녀의 마음은 강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배신이 왔다. 세아의 전 동료가 그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구조대원으로서 부적합치라고. 세아는 소송을 준비했다. 차별이에요. 세리는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세리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세아는 걱정했다. 병원 가자. 진단은 우울증이었다. 세리는 사회 압박 때문에 라고 말했다. 세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세리를 돌봤다. 내 탓이야. 세리는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치료 과정에서 세리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여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숨겼어. 세아는 공감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가족의 수용이 점점 늘었다. 세아의 동생이 세리를 좋아했다. 언니, 행복해. 세아는 등 아버지는 천천히 변했다. 교회에서 LGBT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사랑은 신의 선물이라고. 세리의 부모도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만나자. 모임에서 세리는 엄마,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해외에서 간단히.
한국으로 돌아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아버지는 축하해라고 말했다. 세아는 감동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정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세아는 직장에서 여전히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무시하자라고 말했다. 깊은 밤, 세아와 세리는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한 선택은 옳았어. 세리는 등 사랑이 승리했어. 세아는 미소 지었다. 세아와 세리의 삶은 안정됐다. 그들은 서울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세아는 새로운 구조대에서 일했다. 상사가 이해적이었다. 세리는 갤러리에서 성공했다. 그녀의 작품은 LGBT 테마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세아는 악몽을 꿨다. 타워에서 세리가 떨어지는 꿈이 깨어나 세리를 안았다. 괜찮아, 세리는 이제 안전해.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아버지는 세리를 받아들였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요리를 해주었다. 세리의 가족도 방문했다.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이 개정되기 시작했다. 세아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그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공격받았다. 세아는 강해지자라고 말했다. 세리는 함께라면 오케이.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한국에서 가능해질까?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깊은 밤, 세아는 세리에게 우리 선택은 옳았어 라고 물었다. 세리는 하지만 사회는 세아는 생각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식성이었다. 사랑은 승리했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처, 사회의 압박, 내적 갈등. 이 선택은 옳았는가, 그른가?